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 눈이 먼저 떠진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탓일까?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한다. 복도를 걸으며 가족들의 방문을 하나씩 지나친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해 본다. 민수는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고 지영이는 계란말이를 챙겨달라고 했었지. 남편 준호는 뭘 좋아했더라. 요즘엔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결혼 초기엔 그의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한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운다. 예전엔 이 시간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무겁게 느껴진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른 새벽에도 나를 찾아와 칭얼거렸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그때는 귀찮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다. 엄마 밥 됐어요? 대학생 아들 민수가 세수도 안 하고 부엌으로 들어온다. 머리가 산발이고 잠옷 차림 그대로다. 응, 잠깐만 기다려. 나는 서둘러 반찬을 상에 올린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후루룩 먹는다. 화면 속 메시지를 읽는데 여념이 없다. 가끔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한다. 천천히 먹어라. 시간 없어요. 과제 발표 있어서. 딸 지영이도 화장을 하다 말고 나타난다. 아직 파운데이션도 반만 발라진 상태다. 머리에는 롤러를 감고 있다. 엄마, 계란말이 도시락통에 넣어줘요. 알았어. 두 아이가 급하게 아침을 먹는 동안 나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신다. 준호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 등산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던가. 엄마 다녀올게요. 민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향한다. 조심히 가. 엄마, 나도 가요. 늦으면 안 돼. 지영이도 서둘러 나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진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혼자 남은 밥을 먹는다. 밥맛이 없다. 아니,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젓가락질도 힘겹다. 30분 후 준호가 거실로 나온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나타난다. 아침 차려놨어. 나는 말한다. 응, 고마워. 준호는 신문을 펼치며 앉는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게 전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초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작은 일에도 웃고 떠들었는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곤 했는데, 오늘 등산 가지? 응, 일찍 갈 거야. 준호는 아침을 먹고 등산복으로 갈아입는다. 색바랜 파란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등산화도 낡아서 밑창이 많이 닳았다.
말했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 또 혼자가 된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한다. 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청소기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린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답답하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다.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가슴을 압박한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 지난주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다. 네, 내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온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괜찮을 거야, 분명히. 그냥 정기검진일 뿐이야.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감자를 깎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칼질도 엉성해진다.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상을 차리고 모두 모인다. 네 사람이 앉기엔 충분한 크기의 식탁이지만 왠지 휑하다. 오늘 어땠어? 내가 묻는다. 그냥 그래. 민수가 대답한다. 별일 없었어. 지영이도 시큰둥하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다. 등산으로 피곤한 모양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식탁에서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것 같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다. 대화가 사라졌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다. 나 내일 병원 가봐야겠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왜? 어디 아파? 지영이가 묻는다. 건강검진 재검사 받으러. 아, 그냥 정기검진이네. 괜찮을 거야. 준호가 무심하게 말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도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그게 전부인 걸까? 내 이름은 혜진인데, 언제부터 그냥 엄마, 그냥 여보가 됐을까?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김혜진이라는 개인은 언제 사라진 걸까?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다. 진료실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난다. 다른 환자들을 보며 생각한다.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을 것이다. 앞에 앉은 할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신다. 옆에는 젊은 부부가 손을 꽉 잡고 앉아 있다. 김혜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발걸음이 무겁다. 의사 선생님이 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한다. 표정이 심각해 보인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한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다.
귀가 멍해진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린다. 입안이 바짝 마른다. 조직 검사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조직 검사라니.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음 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진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동네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아 계신 옆집 할머니가 보인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인데 오늘은 말을 걸어주시면 좋겠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혜진아, 어디 갔다 오니? 아, 안녕하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무슨 일로? 주변을 둘러보고 할머니 옆에 앉는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가족 말고 다른 누군가와. 건강검진 재검사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더 받아야 한대요. 그래. 걱정되겠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니. 이상한 일이다.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신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그럴게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바쁜 일상에 묻혀 흘려버리지 않을까? 집에 들어서니 조용하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있고 준호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다.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본다. 가족 단톡방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다. 민수가 올린 대학교 사진 하나, 지영이가 친구들과 찍은 셀카 한 장. 내가 올린 메시지는 보통 저녁 뭐 먹고 싶어? 같은 것들 뿐이다. 생활에 연락 사항만 있을 뿐이다. 오늘도 메시지를 보낸다. 저녁 뭐 해줄까? 답장이 하나씩 온다. 민수 아무거나요. 지영이 집에 늦게 가요. 준호 간단하게 해줘. 나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묻지 않는다. 병원에 갔다는 것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온다.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각자 바쁘다. 민수는 과제 이야기, 지영이는 친구들과 있었던 일, 준호는 회사 일 이야기. 나만 조용하다. 할 말이 없다. 엄마는 오늘 뭐 했어? 지영이가 물어본다.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그랬지. 병원에 갔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 밤이 되어 준호와 침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보, 응? 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한다. 뉴스에 더 집중하고 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아니야, 내일 얘기하자. 결국 말하지 못한다. 준호의 관심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느낀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혼자서 이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있다. 정밀검사 날짜가 다가온다.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샌다. 사흘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나. 마치 시간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새벽에 잠에서 깬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본다. 20년 넘게 함께 잤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내가 아파도 모를 것 같다. 아니, 알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저 생활의 불편함 정도로 여길 것 같다.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신다. 창밖으로 새벽 풍경이 보인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 정밀검사를 받는 날이 왔다. 혼자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 준호에게 말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혼자 가기로 한다. 어차피 검사만 받고 오는 건데 가족들한테 말해봤자 바쁜 일정만 더 복잡해질 것 같다. 괜히 시간 뺏고 싶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한다. 가족들이 하나씩 나가고 나서 혼자 준비를 한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다.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겠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부럽다.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자식들이 부모님 곁을 지키고 있다. 나도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바쁘다. 나 하나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 김혜진님,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부른다. 검사실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는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냥 확인차 하는 검사일 뿐이야. 검사를 받는 동안 기계 소리가 웅웅거린다. 의료진들의 표정을 살피려고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진다. 검사를 받고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엄마? 돌아보니 딸 지영이가 서 있다. 눈이 둥그렇게 커져 있다. 왜 여기 있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지영아, 너 왜 여기 있니? 친구 문병 왔다가. 엄마는 왜 여기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정직하게 말해야 하나? 검사 받고 왔어. 무슨 검사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미 눈치챈 것 같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다. 건강검진 재검사. 왜 혼자 왔어요? 아빠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영이가 내 팔을 붙잡는다. 손이 차갑다. 떨리고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말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딸의 눈빛이 간절하다. 걱정으로 가득하다. 조직 검사 받았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왜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혼자 이런 걸 어떻게?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린다. 딸을 이렇게 놀라게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말했을 텐데. 집에 와서 지영이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건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한다. 아빠, 빨리 집에 와요. 급한 일 있어요.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요. 정말 급해요. 목소리가 다급하다. 평소와 다른 톤이다.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온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리 왔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민수도 대학에서 급하게 돌아온다. 가방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왔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얼마만인가. 진짜 오랜만이다. 지영이가 말문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계셨어요. 준호가 나를 본다. 표정이 굳어진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한다. 무슨 검사? 조직 검사. 준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민수도 심각해진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언제부터?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왜 말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히가 뭐야? 이런 걸 왜 혼자 해? 준호가 화를 낸다. 하지만 그 화 속에 걱정이 묻어 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감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는 게 언제 이후였나. 결과는 언제 나와? 민수가 묻는다. 일주일 후. 거실이 조용해진다. 모두 말이 없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린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다.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준호가 애써 밝게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진다.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 내가 말한다. 그날 밤 준호가 침실에서 말한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떨리고 있다. 왜 말 안 했어? 이런 걸 혼자 어떻게 감당해? 바쁜 게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과 걱정이 섞여 있다. 이런 톤으로 말하는 걸 오랜만에 듣는다. 진심이 담겨 있다.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앞으로는 뭐든 같이 하자.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다. 이런 스킨십도 언제 이후였나. 손이 거칠지만 온기가 전해진다. 결과를 듣는 날이 왔다.
이번엔 혼자 가지 않는다. 준호가 회사를 반찬했고 아이들도 모두 함께 가겠다고 한다.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가는 건 처음이다. 이런 일이 아니면 함께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모두 함께 걸어간다. 준호가 내 팔을 잡아준다. 민수와 지영이도 양옆에서 나를 보호하듯 걷는다. 처음 느끼는 안정감이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표정이 진지하다.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있다. 암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예요.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진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크다. 지영이가 내 손을 꽉 잡는다. 손이 차갑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준호가 묻는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옆에서 지영이가 눈물을 훔치는 게 보인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집에 와서 가족 회의를 한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는다.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로 앉은 건 처음이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받자. 민수가 말한다. 맞아. 초기라고 하니까 희망적이잖아. 지영이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망설여진다. 마음이 복잡하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 나는 잘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준호가 묻는다. 병원에만 있으면서 치료받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일까 싶어서. 가족들이 나를 본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영이가 말한다. 나는 집이 좋아. 부엌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너희들 챙기는 게 좋아. 치료받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민수가 말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보는 게 싫어.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다. 따뜻하다.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가 있잖아. 나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지영이가 울먹인다. 엄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잘 살 거야. 다들 바쁘고 각자 할 일이 있고. 민수가 벌떡 일어난다.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다. 눈이 빨갛게 되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말로는 안 했지만 우리가 무심했던 거 인정해요.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준호도 말한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떨리고 있다.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평소에 관심을 안 가져서.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치료받으면서 우리가 더 잘할게. 지영이가 내 옆에 앉는다. 눈물이 글썽거린다.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엄마,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집에 있을게요. 엄마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민수도 다가온다. 진지한 표정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가족들이 정말 달라졌다. 준호는 등산 모임도 줄이고 집에 일찍 온다. 아이들도 전보다 훨씬 자주 집에 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각자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를 챙기려고 한다. 나를 중심으로 가족이 다시 뭉쳤다. 수술 후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기력이 생긴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이 있다. 오늘 준호가 갑자기 말한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여보, 오늘 나가자. 어디? 우리 처음 만난 카페. 기억나? 20년 전 그 작은 카페가 아직 있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추억이 밀려온다. 인테리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그대로다. 그때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 정말 안 변했네. 내가 말한다. 그러게. 우리만 늙었네. 준호가 웃으며 말한다. 그때처럼 창가 자리에 앉는다. 바깥 풍경도 그때와 비슷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웃는다. 그때 너 뭘 시켰더라? 준호가 묻는다. 카페라떼. 너는 아메리카노. 맞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며 서로를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적이 없었을까?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때는 매일 만나도 부족했는데 준호가 말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봐도 할 말이 없더라. 왜 그랬을까? 바빴나 봐, 살아가는 게. 커피가 나온다. 첫 모금을 마시며 그때의 설렘을 떠올린다. 20대의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다. 더 진솔하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이렇게 시간 내줘서.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다. 이런 스킨십이 언제 이후였나? 나도 고마워. 뭘? 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서. 집에 오니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다. 앞치마까지 두르고 평소에는 부엌에 발도 안 들여놓던 아이가 뭐하니? 엄마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우려고요. 왜 갑자기? 엄마가 못 해주실 때를 대비해서.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평소에는 부엌일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그럼 같이 해보자. 부엌에서 민수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인다. 김치를 볶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김치를 충분히 볶는 거야. 네.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많이 붓지 말고 조금씩. 왜요? 그래야 국물이 진해져. 민수가 진지하게 듣는다. 평소에는 부엌일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메모까지 하고 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민수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시간이 언제 이후였나. 아들과 이렇게 오래 대화한 게
엄마 죄송해요. 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요. 엄마가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도 혼자 외로웠을 텐데. 민수의 눈이 빨갛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맛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조금 짜긴 하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와, 정말 맛있네. 내가 말한다. 정말요? 응, 합격. 민수가 환하게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다. 어릴 때처럼 순수한 웃음. 저녁에 지영이가 큰 상자를 들고 온다. 무거워 보이는데 혼자 들고 왔다. 얼굴이 빨갛다. 엄마, 이거 봐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하다. 정말 많다. 언제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나? 어디서 찾았니? 창고에서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본다. 신혼 시절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와, 이때 민수 정말 귀여웠네. 지영이가 말한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민수가 대답한다. 엄마 아빠도 젊었네. 지영이가 웃는다. 우리 모두 사진을 보며 웃는다. 언제 이렇게 함께 웃어본 적이 있었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때가 그리워. 내가 말한다. 왜요? 다들 행복해 보여서. 지금도 행복해요. 지영이가 말한다. 정말? 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사진 속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 본다.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사랑은 여전하다는 걸 느낀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다. 엄마, 이 사진들로 앨범 만들어요. 지영이가 제안한다. 좋은 생각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병이라는 게 이런 선물도 주는구나.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힘들어진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졌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 같다.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한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다. 통증이 밀려와도 참는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혼자서 이를 악물고 견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참을 때도 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고요한 밤이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이런 풍경을 언제부터 제대로 본 적이 없었나. 갑자기 가슴 쪽에 찌릿한 통증이 온다. 참으려고 하는데 점점 심해진다. 괴로워서 신음이 나온다. 입을 막고 참으려 하지만 쉽지 않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침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준호가 깬 모양이다. 여보, 괜찮아? 준호가 나타난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나 보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잖아. 준호가 내 옆에 앉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이런 표정을 언제 봤나. 많이 아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고개를 끄덕인다.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난다. 왜 참고 있었어? 너희들 걱정할까봐.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약한 모습도. 바보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준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준다. 그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진다. 이런 포옹이 언제 이후였나. 무서워. 내가 말한다. 뭐가? 죽을까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렇게 약한 모습도 처음 본다. 항상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만약에 만약이고 뭐고 없어. 우리가 지켜줄 거야. 준호가 내 이름을 부른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다. 혜진아,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다. 언제부터 그냥 여보가 됐었을까? 내 이름을 불러주니 존재감이 느껴진다. 응? 사랑해.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 말도 얼마 만에 듣는 걸까? 결혼 후에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저녁, 준호가 가족 회의를 소집한다. 진지한 표정이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모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거실에 모여 앉는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 엄마가 밤에 많이 아파하시는데 혼자 참고 계셨어.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몰랐다는 표정이다. 걱정스러운 눈빛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아프면 바로 말하고, 네, 내가 대답한다.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하자. 민수가 말한다. 나도 무서워요. 엄마 잃을까봐. 지영이도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고인다. 저도요. 엄마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준호가 말한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감정이 묻어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없으면 안 돼. 그동안 미안했어. 민수가 고백한다. 뭐가?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있을 거라고. 지영이도 눈물을 흘린다. 펑펑 운다. 어린아이처럼. 저도 그랬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일만 생각했어요. 준호도 고백한다. 목소리가 무겁다. 진심이 담겨 있다. 나도 그랬어. 회사 일, 친구들 만나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다들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말한다. 나도 잘못했어.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준호가 말한다. 응. 우리는 서로를 껴안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리고 지영이가 말한다. 뭔데? 엄마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맞다. 민수가 말한다. 생일 파티 하자.
준호가 제안한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도. 안 돼요.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지영이가 말한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 파티. 민수도 동의한다.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생일을 챙겨준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호와 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결혼 초기의 꿈들, 아이들을 키우며 바뀐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들. 이런 대화가 언제 이후였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말한다. 응.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잘하자. 그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시작의 기분이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내 생일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수상하다. 준호는 일찍 퇴근해서 뭔가 준비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웅성거린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가끔 내가 나타나면 대화를 중단하고 어색하게 웃는다. 휴대폰으로 뭔가 주문하는 소리도 들린다. 생일 전날 밤 나는 가족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로 한다. 만약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낸다. 손이 조금 떨린다. 이런 편지를 쓸 줄은 몰랐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다. 준호에게 먼저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여보에게 20년 넘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나 없어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당신이 좋은 아빠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민수에게 쓴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기대와 걱정을 함께. 민수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항상 착하고 똑똑한 내가 대견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꿋꿋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지영이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든든한 오빠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길 바라요. 지영이에게도 쓴다. 딸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지영이에게. 엄마의 예쁜 딸아. 밝고 씩씩한 내 모습이 엄마는 정말 좋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웃으며 살아요. 내 웃음이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난다. 이런 편지를 쓸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썼다. 서랍에서 조그만 선물들을 꺼낸다. 준호에게는 예전에 같이 샀던 손수건, 민수에게는 내가 손수 만든 요리책, 지영이에게는 우리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간 액자. 작은 선물들이지만 마음을 담았다. 정성이 깃들어 있다. 다음 날 내 생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수가 막아선다. 엄마 아직 안 돼요. 왜? 조금만 기다려요. 30분 정도 지나서야 거실로 나올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란다. 너무 놀라서 입을 막는다. 생일 축하합니다. 거실이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식탁에는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다. 정말 예쁘게 꾸며놨다.
꿈 같다. 언제 이걸 다 준비했니? 새벽부터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한다. 케이크는 아빠가 직접 주문하셨어요. 민수가 덧붙인다. 준호가 다가와서 꽃다발을 건넨다. 빨간 장미꽃이다. 향기가 좋다. 생일 축하해, 혜진아. 또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가슴이 벅차오른다. 고마워 정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한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음식들이다. 잡채, 갈비찜, 나물들.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다 같이요. 지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빠도 도왔어요. 민수가 웃는다. 정말? 준호 씨가? 응, 처음엔 서툴렀는데 열심히 했어. 준호가 쑥스럽게 말한다. 음식을 먹고 케이크를 자른다.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빈다. 엄마 선물 있어요. 지영이가 말한다. 뭔데? 지영이가 조그만 상자를 건넨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다. 우리 가족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말로 작은 펜던트에 가족들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 혜진, 준호, 민수, 지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들. 너무 예뻐. 제가 디자인했어요. 지영이가 뿌듯해한다. 민수도 선물을 준다. 작은 USB다. 이건 뭐니?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들 모아놓은 거예요. 준호도 선물을 준다. 두꺼운 앨범이다. 이건? 우리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로 만든 앨범이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이런 생일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아니, 처음인 것 같다. 가족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준 적이. 나도 선물이 있어. 내가 말한다. 미리 준비해둔 편지와 선물들을 꺼낸다. 편지? 응, 내 마음을 담았었어. 가족들이 각자 편지를 읽는다. 모두 눈물을 글썽인다. 준호는 아예 우는 소리를 낸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다. 엄마, 이런 편지 왜 써요? 지영이가 울먹인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무슨 유언장 같잖아요. 민수가 말한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손이 따뜻하다. 정말 오랜만이다. 고마워, 혜진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추억들,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야. 내가 말한다. 정말요? 지영이가 묻는다. 정말이야. 너희들과 함께라서. 민수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영이와 준호도 따라 부른다.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느낀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날 이후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집에서 보내라고 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의사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보낸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고 한다.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준호가 대신 해준다.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스럽게 한다. 내가 할 텐데. 괜찮아, 쉬고 있어. 아이들도 번갈아 가며 집안일을 돕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민수는 빨래를 개고 지영이는 청소를 한다. 모두 능숙하게 일을 처리한다. 소파에 누워 가족들을 본다. 민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지영이는 빨래를 널고 준호는 청소를 한다. 모두 익숙하게 일을 한다. 내가 없어도 잘할 것 같다. 다들 언제 이렇게 집안일을 배웠니?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요. 지영이가 웃는다. 잘하네. 엄마만큼은 못해도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말한다. 저녁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앉는다. 준호가 만든 된장찌개와 지영이가 만든 나물, 민수가 만든 계란말이. 정성이 느껴진다. 맛도 괜찮다. 맛있어. 내가 말한다. 정말요? 지영이가 기뻐한다. 응, 정말 맛있어. 사실 입맛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는 것만으로 맛있다. 사랑이 담겨 있다. 엄마, 민수가 말한다. 응?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 다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것, 사랑해주신 것, 지영이도 말한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좋은 엄마여서. 준호도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고마워, 혜진아. 내 인생에 와줘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후회는 없다. 나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다. 오랫동안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여보, 응? 아이들 잘 챙겨줘. 그런 말 하지 마. 부탁이야. 알겠어. 하지만 너도 힘내. 많이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는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며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났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 내가 없는 자리지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지내고 있다. 내가 바랐던 모습이다. 준호가 내가 만들어둔 레시피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인다. 민수가 밥을 짓고 지영이가 반찬을 준비한다. 모두 능숙하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스럽게 한다. 엄마 맛이 나요. 지영이가 말한다. 정말? 준호가 묻는다. 네, 똑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본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되네요. 이제 이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내가 해주던 일들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영이가 말한다. 뭐라고?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한다. 맞아.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뭔데?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모두 함께 한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고 민수가 물기를 닦고 지영이가 정리를 한다.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한다.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 모여 앉는다. 예전처럼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지영이가 묻는다. 별일 없었어. 너는 학교에서 어땠니? 친구들이 엄마 얘기 물어봐요. 좋은 분이셨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도 말한다. 교수님도 엄마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과 행사 때 오셨던 분 기억한다면서. 그래. 엄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셨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다.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 우리도 엄마처럼 살아야겠어요. 지영이가 말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민수도 동의한다. 맞아요.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밤이 깊어가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